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검찰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법안 처리가 지금 최대의 어떤 그 전국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전략과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그 유효한 카드 살아있는 그 요구인가요? 뭐 국회 상황이 좀 매우 유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원래는 이제 어제 법사위까지 법안이 처리돼 있어야지 오늘 본회의를 좀 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 전날 법사위까지는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보통의 그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또 의장이 결심하면 뭐 본회의야 소집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법사위에서 안건조정 소위를 한쪽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재를 의장께서 하고 계셔서 예. 좀 보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이 안건조정 소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본회의까지 나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아, 그렇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뭐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 이런 입장은 분명한데요. 예. 그래서 의장님이나 국민의힘 설득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요즘 일단 좀 단순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게 공포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네. 역으로 따지면 법안 본회의 처리의 데드라인이 며칠이 되는 겁니까? 뭐 가장 그 마지노선이야 그 전날이라도 이제 정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인데요. 예. 5월 2일이라도 그런데 아무래도 며칠의 그런 여유 기간을 생각한다면 예, 다음 주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28일이나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그렇게 보여요. 예. 아무튼 어제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럼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대표님이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사전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인가요? 예, 어제 안건조정위가 이제 10시까지 명단을 제출하게끔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제 위원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무소속 이제 한 명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규정 때문에 예. 이제 고심을 이제 하고 또 원내지도부가 상의한 부분은 바로 이제 안건조정 소위에 돌입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의장께서 계속 중재안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감할 거냐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쪽에서 의장께서 이렇게 중재 노력을 하셨는데 또 한쪽에서 너무 네. 예, 그 속도를 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셔서 네. 예, 어제는 그래서 따로 회의를 열지 않고 좀 그러면 저희가 좀 내부적인 그런 심사에 대비한 여러 가지 그 수정안 마련 등에 어제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좀 그러니까 중간 정리라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중재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제 중재안을 의장께서 예. 그동안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또는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나 또는 그 국회 안팎의 여러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좀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물론 그 중간에 또 뵙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뭐 이제 본인이 그동안 쭉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한 이 중재안 거의 뭐 마지막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예.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중재안일지 뭐 대충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직은 저희들도 뭐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예. 저희 이제 입장에서야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는 분리해서 검찰이 이제 그 기능을 좀 정상화해야 한다. 예. 이 원칙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그 입장이고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의장께서 어떻게 녹여낼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종 어떤 그 종착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게 법에 명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1 원칙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만 그런데 중재의 내용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디테일의 어떤 조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는 이제 4월에 좀 처리해야 5월 3일 마지막 공부에서는 이게 의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불지를 이번 기회는 좀 반드시 네. 그 원칙이 적용되어서 마련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찰에 대한 또 민족 통제도 필요하고 그렇죠. 국가의 이 반부패 수사 역량을 또 키우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또 계속 요구했던 것이 이제 한국형 FBI를 체제 네. 만들어서 그래서 검찰에 있던 그런 이 반부패 수사 역량을 그렇게 떼어와서 수사만 전담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네네.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 경찰에 있는 여기에 또 이 지금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이 지금 경찰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검찰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6대 그 수사범죄 부분을 좀 이제 그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좀 덜어내면은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인데 그러면 경찰에 있는 이 그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부분과 검찰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떼내서 그렇게 한국형 FBI를 만들면 국가적인 이런 그 반부패 이 범죄에 대한 그 수사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좀 담아내자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의장께서 좀 검토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대의 논란거리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인데요. 네. 다른 선택의 수가 없었던 겁니까?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양양자 의원께서 저도 좀 따로 그 전에 만나봤었고요. 그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언급한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이제 그런 입장이 정리되고 계시고 또 저희도 나름 뭐 박광원 위원장께서 설득도 하시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거든요. 하나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의 이 소위에서의 심사 과정에 착수하는 게 한쪽의 트랙이었다면 네. 한쪽에서는 이제 소위 협상 중재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중재안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쪽의 트랙이었는데 네. 이 그 심사의 트랙에서 이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의장께 그러면 사보임이라도 양양자 의원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이제 무소속 의원이나 또는 다른 그 야당의 의원으로 사보임이라도 좀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의장께서는 이제 한 회기 안에 사보임을 다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안구하셨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제 야당이 안건 조정 소위를 먼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 양양자 의원께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좀 선택지가 없고 아예 이제는 국회에서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되게 좀 난처했는데 마침 민영배 의원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면 본인이 좀 부담이 있더라도 좀 그런 좀 결단을 하고 마침 이제 법사위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이 문제에 좀 나서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정말 부득이 수용을 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위를 떠나서 네네. 아무튼 최종적인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뭐 그런 지적과 비판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로서는 이번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최소 5, 6년 길게는 뭐 올해 몇십 년은 또 이제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기관의 개편 문제였기 때문에 네. 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과정에서 또 국민들께서 여러 심려가 있다는 거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저희가 좀 잘 새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정에서 또 진실 공방 비슷한 게 전개되고 있는데 뭐 문재인 청와대 뭐 20명의 감옥 간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없었다 뭐 좀 공방이 되는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양양자 의원께서 뭐 다른 어떤 정말 이유가 없고 본인이 인터뷰한 게 전부라면은 사전에 그런 말씀들을 저를 만났을 때나 우리 뭐 여러 의원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선 있고요. 예. 글쎄 개별 의원하고 양양자 의원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저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유감인 것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총회에서 공초로 논의됐거나 당의 지도부의 입장이거나 뭐 그래서 당론이거나 그렇다면 저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입법 절차가 아니라고 거듭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대단히 원칙주의자이신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입법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했다면 이것을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오랫동안 가까운 소위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론을 정할 때 이 입법 추진에 대해서 본인들은 부정 내지는 신중 의견을 분명히 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개별 의원들이 뭐 좀 또는 강성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양양자 의원께 전달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것은 우리 이 당내 의사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정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한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왜 그걸 확대 해석을 했고 그거를 공개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이제 본인께서 결국 주변에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걸 이제 공개를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네.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제 본인이 왜 그런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예. 여러 정당성들을 찾기 마련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차원 중에서 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정리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면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안 돼 버리면 민영배 의원을 투입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그대로 계속 처리를 하는 그런 기조입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글쎄 이제 그건 이제 국회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네.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오늘 의장의 중재안이 어떻게 될지를 우선 좀 지켜보고 그걸 아마 여야가 공히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한쪽 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한쪽 당이 안 받을 경우에 이제 의장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인수위에서 만약에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어떤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는 인수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아주 그런 예고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노력해왔고 1단계 지금 개편이 부족하지만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2단계를 이제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그 당선인의 지난 대선과 이번 인수에서 입장,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지명으로 오히려 그런 진전 어렵게 해온 그런 역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퇴행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건 저희는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절박하게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인수위의 뭐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개시가 되던데요. 네. 이른바 언론식 그러니까 언론의 표현대로 하면 민주당의 데스노트에 올라간 이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뭐 데스노트라고 하는 것을 예, 이렇게 딱 쓰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은 4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이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제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 지명자는 너무 이건 부적격 그 인사다. 오히려 벌써부터 국회를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심각한 사안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서 예, 저희는 그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 데스노트에 어떤 분을 먼저 올려야 할지를 종잡을 수 없겠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준 예. 반대에 좀 부담은 안 느끼세요? 아무래도 왜 국회에서 모든 문제는 그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하자가 많은 그런 어떤 총리 후보자라든가 더구나
지금 한동훈 또는 정호영과 같은 그런 장관 후보자를 본인이 제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장 본인의 그 실력과 감각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 임명 이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종합적으로 제가 감안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였습니다.